형들, 오늘은 내가 자료 다 찾아왔으니까 형들은 그냥 편하게 영상 보기만 해. 이런 거 직접 찾아보려면 새벽에 눈 비비면서 공시랑 기사랑 숫자 다 뒤져야 되거든. 구독만 딱 눌러두면 다음에 또 이런 거 나올 때 형들은 뇌 에너지 아끼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럼 간다. 요 며칠 형들 마음이 좀 쓰렸지. 듀오링고가 갑자기 푹 꺼지니까 야, 이거 뭐 터진 거야? 이런 생각 들었을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회사가 망한 줄 알아. 마치 식당 앞에 줄이 짧아지면 아, 여기 맛없나 보다 이러는 거랑 비슷해. 근데 가끔은 사장님이 일부러 줄을 빼 손님 숨 좀 쉬게 하려고 주방 리듬 맞추려고 메뉴를 더 크게 바꾸려고 말이야. 듀오링고가 지금 딱 그 느낌이야. 듀오링고는 형들도 알지. 언어 공부 앱. 근데 그냥 단어장 앱이 아니야. 얘네는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아.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은 약하고 게임 한 판만이라는 마음은 강하잖아. 듀오링고는 공부를 게임처럼 만들어버렸어. 연속 학습일 끊기면 왠지 내 인생이 끊기는 기분 들게 만들고 배지 하나 주면서 형 멋진데? 이런 느낌을 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잠깐이라도 들어오게 돼. 이게 듀오링고의 무기야. 사람을 앱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힘. 근데 주식시장은 그런 감성으로 안 봐. 시장은 숫자로 봐.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 건데 이걸로 봐. 여기서 듀오링고를 흔든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 바로 부킹이야. 형들, 부킹이라고 하면 뭔가 호텔 예약 같지? 맞아. 비슷해. 돈이 실제로 들어온 약속 혹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예약 같은 느낌이야. 구독 서비스는 결제해도 매출로 바로 다 찍히는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 나눠서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시장은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부킹을 같이 봐. 부킹이 흔들리면 시장은 아, 이 회사 다음 분기들 엔진이 약해질 수도 있겠네 하고 겁을 내. 이번에 듀오링고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2026년에는 사용자 성장에 더 집중할 거야 라고 했어. 말은 멋있지. 근데 시장 번역기로 돌리면 이렇게 들려. 우리 2026년에는 돈 뽑는 장치를 살짝 풀 거야. 여기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 왜냐면 듀오링고는 원래 고성장에다가 수익성도 좋아지는 그림으로 사랑받던 애거든.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돼. 근데 회사가 스스로 올해는 성장 방식 바꾸느라 돈 흐름이 좀 덜 예쁠 수도 있어 라고 말해버리면 비싼 가격이 정당화되기 어렵지. 그러면 형들 머릿속에 질문 하나 생기지. 아니, 회사가 왜 굳이 돈 덜 버는 선택을 해?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듀오링고 이야기가 재밌어져. 듀오링고가 요 몇 년 동안 잘한 게 뭐냐면 유료 전환이랑 광고 수익화를 되게 영리하게 올렸어. 무료로 쓰던 사람을 자연스럽게 유료로 데려가고 광고도 잘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들어왔지.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너무 돈만 보면서 앱을 조정하면 무료 이용자들이 아, 이거 좀 빡세네 하고 나가. 뭔가 숨이 막히는 거지. 예를 들면 게임하다가 갑자기 광고 보고 가세요가 너무 자주 나오면 짜증나는 것처럼 말이야. 듀오링고는 그 줄타기를 꽤 잘했는데 회사가 보기엔 2026년에 다시 유저 성장 속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돈 뽑는 기계로만 가면 단기 숫자는 예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사람들 들어오는 속도가 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입구를 넓히자. 이거야. 입구를 넓히려면 뭘 해야 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와, 이거 좋다라는 경험을 더 줘야지. 그래서 나온 게 듀오링고의 간판 캐릭터급 기능 중 하나, 릴리랑 영상통화처럼 대화하는 AI 기능 쪽이야. 사람들은 언어 공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말하기야. 읽고 듣는 건 혼자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말하기는 민망하거든. 근데 AI가 있으면 그 민망함이 낮아져. 사람한테 틀리면 창피하지만 AI한테 틀리면 야, 너는 기계잖아 이러고 넘길 수 있지. 이게 엄청 큰 장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시장이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있어. 그 AI 기능을 원래는 더 비싼 요금제에 묶어두거나 접근을 제한하면서 결제라는 동기로 쓰는 게 수익화에 유리하잖아. 그런데 듀오링고는 그 접근을 더 넓히는 방향을 보여줬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유료 업셀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시장은 바로 그걸 걱정한 거고, 그래서 주가가 야, 그럼 2026년 부킹이 덜 나오겠네 하고 확 눌린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형들 중에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어. 그럼 듀오링고가 착해진 거야? 자선 사업 하겠다는 거야? 아니지. 회사가 바보면 상장 회사를 못해. 이건 착해진 게 아니라 전략이야. 어떤 전략이냐면 더 큰 판을 위해 잠깐 숨 고르기야. 형들, 쇼핑몰 생각해봐.
당장 이익을 뽑으려고 광고 잔뜩 붙이고 결제 유도 버튼을 여기저기 도배하면 단기 매출은 확 나올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여긴 숨막혀하고 떠나면 몇 달 뒤부터는 신규 유입이 줄어. 반대로 페이지를 더 쾌적하게 만들고 제품 설명을 더 친절하게 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경험을 잘 만들면 당장은 돈을 덜 뽑아도 장기적으로 고객이 늘어. 듀오링고가 지금 그 방향으로 운전대를 살짝 돌린 거야. 그리고 난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꽤 긍정적이라고 봐. 왜냐면 듀오링고의 본질은 사람들이 매일 들어오는 습관이거든. 구독 서비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야?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면 해지해. 들어오면 계속 써. 듀오링고는 들어오는 습관을 만드는데 특화돼 있어. 여기에 AI 기반 말하기 기능이 더 자연스럽게 붙으면 앱의 체류가 늘고 다시 방문이 늘고 결국 유료로 넘어갈 사람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간단해. 시장은 지금 당장 예쁜 숫자를 원했고 회사는 내년에 더 큰 숫자를 만들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둘이 잠깐 싸운 거야. 시장은 화가 나서 주가로 혼내고 회사는 그래도 우린 이 길이 맞아 하고 가는 장면이지. 여기서 형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주식시장은 항상 방향보다 속도에 더 민감해. 같은 성장이라도 성장률이 조금만 낮아질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맞아. 특히 듀오링고 같은 애들은 원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잖아.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계속 빨리 달릴 거다 했는데 회사가 이번엔 달리는 방식 바꾼다고 말하니까 시장은 그럼 속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격을 다시 매긴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 주가가 한번 세게 빠졌다는 건 기대치가 정리됐다는 뜻이야. 주가가 비쌀 때는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어서 반응이 약해. 근데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똑같은 좋은 소식이 나와도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주가가 더 크게 튈 여지가 생겨 지금 듀오링고가 딱 그 구간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듀오링고의 장점이 또 뭐냐면 얘네는 신규 과목 실험을 계속해. 언어만 하는 회사로 끝나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어. 수학, 음악, 체스 같은 걸로 영역을 넓히는 그림이거든. 이게 단순히 사업 다각화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학습 습관을 가진 사용자 기반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학습 콘텐츠를 얻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거야. 이게 플랫폼의 힘이야. 한번 앱을 여는 습관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확장 포인트가 된다. 또 하나, AI 얘기 나오면 형들 머릿속에 이런 공포도 있을 거야. AI가 번역 다 해주는데 굳이 언어를 배워?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 번역이 잘 되면 여행이 편해지긴 해. 근데 사람은 결국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특히 자기 표현, 번역기는 도와주지만 내가 직접 말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거든. 그리고 직장, 시험, 이직, 해외 업무 이런 데서는 그냥 번역기 켜세요가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 오히려 AI가 좋아질수록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져서 듀오링고 같은 서비스가 더 강해질 여지도 있어. 사람마다 틀리는 패턴이 다르잖아. AI는 그걸 잡아주기 쉬워. 듀오링고가 AI 기능을 확장하는 건 단순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습 효율을 올려서 계속 쓰게 만드는 이유를 강화하는 거야. 그리고 비용 측면도 재밌어. AI 기능은 처음엔 비싸.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기술이 안정되고 최적화가 되면 같은 경험을 더 싸게 제공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엔 투자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는 레버리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즉, 한 명 더 늘어도 비용이 크게 안 늘어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구독형 서비스가 꿈꾸는 구간이 바로 그거야.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형들 머릿속이 좀 정리될 거야. 듀오링고 주가가 왜 꺼졌는지. 그건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2026년에 돈 뽑는 방식 조정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단기 전망이 시장 기대보다 약하게 나온 게 크게 작용한 거야. 근데 그 약함이 실패냐? 난 그렇게 안 봐. 오히려 장기 성장 엔진을 다시 키우기 위한 조정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 그럼 형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지. 그래서 앞으로 듀오링고는 다시 올라갈 수 있냐? 난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그 긍정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야. 듀오링고가 잘하는 건 세 가지야. 사람을 끌어오는 제품 감각, 계속 쓰게 만드는 습관 설계, 그리고 그 습관을 돈으로 바꾸는 수익화 능력. 지금 시장이 놀란 건 수익화 능력을 잠깐 약하게 보이게 만든 선택 때문이야. 근데 습관 설계가 더 강해지면 수익화는 오히려 더 탄탄해질 수 있어. 왜냐면 유료 전화는 강제로 버튼 누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불편해가 생겨야 되거든. AI 대화 기능 같은 게 그거 없으면 아쉬운 경험이 될 가능성이 있어. 상상해봐.
형이 영어 스피킹이 늘고 싶어. 예전엔 학원이나 전화 영어가 필요했지. 근데 듀오링고가 앱 안에서 자연스럽게 매일 짧게 말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면 그게 습관이 돼. 습관이 되면 사람은 돈을 낸다. 헬스장도 그래. 한 달에 몇 번만 가면 아깝다 하는데 일주일에 4번 가면 이건 내 생활이다가 돼. 듀오링고가 노리는 게 그거야. 학습을 생활로 만들기. 그리고 시장이 지금 듀오링고를 혼낸 건 반대로 말하면 기대가 다시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해. 기대가 너무 높을 때는 작은 실수도 큰 폭락으로 오는데 기대가 조금 내려오면 회사는 숨을 쉬면서 실행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듀오링고 같은 제품 중심 회사가 실행을 보여줄 확률이 꽤 높다고 본다. 얘네는 숫자만 예쁘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계속 갈아엎으면서 더 잘 만드는 스타일이거든. 그런 회사는 시간이 편히 되는 경우가 많아. 또 하나, 듀오링고의 강점은 글로벌이야. 특정 나라 경기만 보고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회사야. 물론 환율이나 경기 영향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습 수요라는 건 한 나라가 꺾인다고 같이 꺾이는 성질이 아니야. 오히려 경기 불확실할 때 스펙 쌓기가 늘기도 해. 사람들 불안하면 자기 개발을 찾거든. 이건 듀오링고 같은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광고 쪽도 무시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듀오링고를 구독회사로만 생각하는데 무료 이용자가 엄청 많다는 건 광고 공간도 크다는 뜻이야.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붙이는 건 규모가 커질수록 힘이 생겨. 사용자 성장 쪽으로 운전대를 돌린 건 결국 이 무료 기반을 더 키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익의 바닥이 더 두꺼워질 수 있어. 형들, 나 솔직히 말해줄게. 듀오링고 같은 종목은 마음 편하게 보기 쉽지 않아. 왜냐면 시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 성장 조금만 두나? 하면 바로 때려. 마진 조금만 내려? 하면 또 때려. 근데 그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좋은 회사가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숫자가 잠깐 덜 예뻐질 때 시장이 과하게 혼내고 그 다음 실행이 따라오면 주가가 다시 평가받는 흐름이 자주 나와. 지금 듀오링고가 하는 말은 이거야. 우리 돈은 벌 거다. 근데 2026년에는 사람을 더 모으는 쪽으로 다시 페달을 밟겠다. 이게 성공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사용자 기반이 더 커지고 그 기반 위에서 유료 전환과 광고 수익이 더 단단해지고 AI 기능이 없으면 아쉬운 핵심이 되면서 가격 결정력도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단기 부킹 둔화가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거고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뀐다. 그리고 형들, 이런 회사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면 사람들이 얘네 그냥 앱 회사야 라고 얕보는 순간이야. 듀오링고는 앱이지만 사실상 습관 산업이야. 습관을 잡으면 강해. 습관은 한번 잡히면 쉽게 안 끊겨. 그래서 구독이 무서운 거야. 듀오링고는 그 습관을 만드는데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이제 AI로 그 습관의 밀도를 더 높이려는 구간이야. 난 이게 장기적으로 꽤 세게 작동할 거라고 본다. 자, 형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듀오링고가 폭락한 건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기대하던 예쁜 성장 숫자가 2026년에는 덜 예쁠 수 있다고 회사가 먼저 말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말의 속뜻은 장기 유저 성장을 다시 키우겠다는 거고 그 방향 자체는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제품이 더 좋아지면 결국 사람은 돌아오고 습관이 잡히고 돈은 따라온다. 듀오링고는 그 구조를 이미 한 번 증명한 회사야. 그래서 이런 흔들림은 오히려 큰 그림에서 보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난 이렇게 보는 쪽이야. 형들, 여기까지 들었으면 진짜 고생했다. 내가 오늘도 다 찾아서 떠먹여줬으니까 형들은 그냥 편하게 머리에 넣기만 하면 돼. 구독 아직 안 눌렀으면 지금 한 번만 눌러줘. 형들이 구독해주면 나도 이런 자료 더 깊게 파서 계속 가져올 맛이 나거든. 좋아요는 형들 마음인데 구독은 진짜 한 번만 부탁한다.